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과거사 청산 문제를 다루었는데 과거사 청산을 하려면 법조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사법 공백도 심각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한국의 법률에서 처벌 조항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북한에 적용한다면 몇 년 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기존 법조인을 재교육시켜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북한의 법조인에 대한 재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법은 인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기존 북한 정부를 유지하는 수호 세력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의 신망을 잃었다는 점이고, 셋째는 북한 법조계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통일 북한에서 가장 정치적 중립이 강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현재 북한 법조계는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법조인의 거의 대다수가 김일성대 법학대학에서 양성됩니다. 이러면 공고한 위계질서와 단결력이 생겨 향후 북한 개혁에 있어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산해야 합니다. 법조인 자체가 과거사 청산 대상입니다. 오늘날 북한 검찰은 3년 일해서 집 한 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부패한 조직은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이들이 배운 법은 통일 이후 쓸모가 없습니다. 어차피 새로 배워야 한다면 과거사와 부패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양성해야죠. 북한에는 판사와 변호사는 숫자가 매우 미미해서 재교육이고 뭐고 아예 새로 양성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갑자기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법무부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통일 이후 북한에 필요한 판검사 숫자는 판사 1,600명, 검사 1,150명 등 최소 2,75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현재 남북 간 단순 인구 규모로만 계산해 현재 대한민국 판검사의 절반 정도 인원을 계산해낸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 후의 사법 공백을 어떻게 메웠을까요? 옛 동독 지역 판사 일부에게 한시적으로 재판권 등을 인정했는데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으로 동독 지역 판검사의 3분의 1만 최종 법조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3년 내지 5년의 시험 기간을 거친 뒤에야 종신 판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동독 지역 판검사 숫자를 메우려고 소독 지역에서 파견하고 은퇴한 사람들까지 다시 파견했는데도 모자랐습니다. 애초에 동독으로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 체제가 80년 가까이 지은 죄가 있어 판검사는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런 사례는 별로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 출신 법률가를 보내야 하는데 순조롭지는 않겠죠. 남북의 오랜 적대 관계를 감안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남쪽 출신 법조인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 남쪽 출신은 북한 민심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사법 공백 사태는 정말 해결이 어려운 난제이지만 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의 경우 남쪽 변호인들을 북한에서 활용해도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 기대치가 낮은데,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해서 문제인데 이들이 북에 가도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겁니다. 그럼 누가 북에 가겠다고 하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당연히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법시험 기준을 조금만 낮춰도 떨어진 사람 몇천 명은 구제가 가능하겠죠. 법을 잘하는데 시험에는 붙지 못한 사람들을 적절한 명칭을 부여해 북한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게 하면 어떨까요? 동기부여와 금전적 인센티브를 걸고 우선 보내고
이후 북한에서 법조인이 양성되는 것에 따라 남한 출신 변호사 숫자는 자연 감소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판검사도 한국 출신 변호사를 재교육을 시켜 활용해야죠. 지금 북한 주민들은 현실 생활에서 법조인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법치의식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법조인에 대한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법조인 숫자가 처음부터 많이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치주의가 강한 우리는 쩍하면 소송 가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급하지 않은 법률 처리는 당장 처리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처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형사 민사 사건을 한국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물론 통일된 뒤 이런 것을 규정한 법을 새롭게 만들기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가령 북한 치안 유지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엔 북한에서 한국의 법조 인력이 처리하고 큰 형사사건의 경우 한국으로 호송해 재판받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북한 출신은 북한에 해당되는 법 기준으로 처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이런 방식으로 끈다고 하더라도 멀리 볼 때 북한의 법률 시스템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준이 아닌 21세기형 선진 법률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 제정은 북한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을 전문가위원회 위주로 구성한 뒤 세계적 자문 그룹을 초청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1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세계의 법조계에는 혁명적인 변혁이 불어닥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조인은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법률을 정확히 분석하고 과거의 판례를 조사하며 재판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가봐야 알겠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기존 법률과 판례를 분석해 판결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법률가가 고시원에서 법전만 달달 외워 합격한 변호사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의 경우 북한의 이를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득권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인들이 새 기술 도입에 기득권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선진국보다 미래형 법률 시스템을 갖추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결이 판사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판결보다 공정하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 법조인이나 북한에서 급전 법조인보다는 공정한 인공지능 판사를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인공지능을 응용한 21세기형 재판 시스템을 적극 실험해 볼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물론 과거사 청산에 관한 재판은 인공지능의 판결에 맡기면 안 되겠죠. 이런 판결들은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절대적으로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하긴 역부족이지만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한 재판은 인공지능을 적극 응용하면 어떨까요? 21세기의 북한 혁명, 사법 시스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세계의 본보기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